연간 세무 2급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채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처음부터 답이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모든 채권이 아니라 이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매출채권 외 이렇게 표현할까요? 매출채권 외가 뭐가 있죠? 미수금이나 또는 대여금 같은 것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써야 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900번 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친구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2번 문제. 2번 매출채권 잔액 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전기에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충당금으로 회복시키는 게 맞죠. 전기. 단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비용을 취소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순차적으로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전기에 관련된 거는 회수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항상 전기만 나오죠. 대손 발생 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라면 먼저 대손충당금하고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는 일단 사용하기 위한, 얘가 키워드죠. 유형자산의 키워드는 사용하기 위한으로 가야 돼요. 사용하기 위한. 근데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비화폐성 자산은 반대말이 화폐성 자산인데, 이 화폐성 자산은 이제 목적이 돈인 거고요. 목적이 돈인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매출채권 같은 거죠. 매출채권 또는 매출채권 등이라고 해서 미수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매출채권과 매출채권 외 채권 등이라 표현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겠다, 맞죠? 어쨌든 매출채권 외, 그리고 여기에 만기보유증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기보유증권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것은 세무 1급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 화폐성 자산의 뜻은 목적이 돈인 것이고 무엇인가가 권리가 금액이 확정된 것들, 이런 것들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 유형자산이나 또는 재고자산이나 또는 선급금이나 또는 선수금 같은 것들은 얘네들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맞는 말이고. 자, 이번에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분계를 조금 보면 이해가 가요. 분계를 좀 본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를 이제 1,000원에 매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1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실제적인 공정가치는 90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한다면 살 때 2개 구입했으니까 현금은 1,100원이 나가겠죠. 현금은 1,100원이 나가고, 이때 차량 운반구 1,000원이라고 잡고,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라고 잡냐면 공정가치로 잡아야 돼요. 공정가치인 90원으로 잡아요. 현재 문제는 이제 그러면 샀을 때 가액은 100원인데
공정가액이 90원이면 이때의 10원은 무엇으로 분류를 하느냐 이거죠. 10원은 차량 운반구의 매입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현재 문제를 다시 보면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죠. 이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가액과 시가 또는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차량 운반구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2번은 정답입니다. 자, 3번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즉 물건으로 출자를 하게 된다면 취득 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조금 되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야기죠. 내가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이 좀 잘못됐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A한테 100원을 받고 B한테 100원을 받고 C한테도 이제 100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C가 뭐라고 하냐면 나 핸드폰 줄게 라고 하는 거죠. 핸드폰이 이제 현재는 이제 공장 도가라고 할까요? 그 공장 출하 가격이 얼마였냐면 출하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1000원인데 현재 시가가 얼마냐면 10원인 거예요. 되게 가격 오래된 핸드폰인 거죠. 그래서 C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야, 내 원래 공장 출하가가 1000원짜리야. 900원 거슬러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핸드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겠죠. 시가로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C 보고 야, 너 90원 더 내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를 할 때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핸드폰의 시가로 잡아야 되는 게 맞겠죠. 맞죠? 예, 이것도 정답입니다. 지금 현재 답지를 보면 2번하고 3번하고 둘 다 이제 복수로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앞서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공계 동장이라고 하죠. 이공계 동장. 자,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이고,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한번 암기한 적이 있죠. 자, 여기를 봤을 때 요 2는 요 2고요. 요 공은 여기 공입니다. 여기 동은 여기 동이고요. 여기 장은 여기 장입니다. 즉 이공계 동장 이렇게 외우는데, 근데 조금 더 내막을 좀 더 뜯어보면요, 물론 분계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종자산의 교환은 교환이 아니에요. 이종자산의 교환은 교환이 아니라 내 거 팔고 자기 거 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개념이에요. 자, 사고 파는 개념이 걸리기 때문에, 이종자산은 사고 파는 개념이 걸리기 때문에 교환 손익을 인식합니다. 이종자산은. 그러나 동종자산은 실제 교환이 맞습니다. 실제 교환이 맞기 때문에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결론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론만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분계도 나타내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 답은 2번과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단기 손익 차익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쉽게 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매입 시 들어갔던 수수료 비용이 관련된 게 아니네요. 공정가치에 관련된 평가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1,500원으로 1,500원으로 평가가 되면 이렇게 분계를 하고 12월 31일자로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 500원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잡고,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500원 잡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0원 이렇게 잡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계정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계정이, 얘는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로 분류가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갈 거고, 얘는 뭐로 분류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얘는 어디 항목이죠? 자본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주당이니까 이제 500원 차이가 나겠죠? 500원에 몇 주냐면 1000주죠. 1000주 이렇게 곱하면 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3번의 정답은 3번